안녕하세요. 자바 웹개발 워크북의 저자 엄지입니다. 제4장 서블릿과 JDBC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장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JDBC와 데이터베이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한 4장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DBMS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직접 파일 입출력 스트리밍 API를 사용해서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꺼내는 이런 작업을 직접 코딩했습니다. 그러다가 DBMS가 등장하면서 DBMS가 개발자를 대신해서 파일 입출력 API를 사용해서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일을 했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뭐합니까? 바로 그 DBMS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에서 DBMS를 사용할 때 그냥 막 쓰면 안 되겠죠. 상호간에 규칙이 있어야 할 겁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DBMS를 사용할 때 보면 DBMS가 하나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오라클사에서 나온 오라클이 있었고 오라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MS SQL이 있고, 또는 옛날에는 다른 회사였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였는데 지금은 오라클로 인수했죠. 오라클사의 MySQL, 그리고 IBM사의 DB2.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만든 DBMS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용 규칙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온 게 바로 뭡니까? SQL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SQL이란 애플리케이션이 DBMS를 사용할 때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사용 규칙을 표준화한 어떤 일종의 구조화된 질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자로서 Structured Query Language 약자로서 SQL을 하는 거죠. 이런 SQL을 애플리케이션에서 DBMS에게 전달하고 또 DBMS의 작업 결과물을 수신하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SQL 명령어를 DBMS에게 전달하고 DBMS의 실행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이 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통신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둘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DB 통신 프로토콜이 문제는 DBMS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MS SQL과 통신하려면,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오라클과 통신하려면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클은 오라클 또 전용 프로토콜. 즉,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MySQL이나 아니면 MS SQL, 오라클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이 각각의 DBMS의 전용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할 수 있도록 소켓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역시 복잡합니다. 또 하나, 이 DBMS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프로토콜을 공개하느냐? 안 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규칙 자체도 일종의 기술력으로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개발자가 어떻게 DBMS를 사용합니까? DBMS를 사용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BMS를 만든 회사에서는 자기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즉 통신 프로토콜을 몰라도 접속할 수 있도록 소위 C나 C++로 만든 그런 네이티브 API, 밴더 API라고도 합니다. 이 API를 제공합니다. 즉, MS SQL에서는 MS SQL 전용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 있도록 MS SQL API를 제공하고요. 오라클사에서는 오라클 전용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오라클 API를 제공하는 거죠. 보통 이 API를 뭐라 부른다고요? 밴더 API, 다른 말로 네이티브 API라고 부릅니다.
이런 API들은 C나 C++로 만들어졌고요. 보통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dll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DLL 파일에 있는 함수를 바로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거죠.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속개 프로그램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각각 DBMS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호출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바로 DBMS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DBMS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호출하게 될 건데, 호출하다 보면 당연히 어떡합니까? MS SQL API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경우는 당연히 MS SQL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MS SQL API는 MS SQL 전용 프로토콜로 DBMS에 접수하는 거지 오라클 DBMS에 통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라클 API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그건 오라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라클 API는 오라클 전용 프로토콜로 오라클 DBMS와 통시하는 거지 다른 DBMS와 통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DBMS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MS, SQL도 지원하고 싶고 오라클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개발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ODBC입니다. 이 ODBC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오픈, 개방형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자들을 개방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정의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서. 즉, DBMS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MS사가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개발하는 DBMS 개발하는 개발 회사에게 야, 너희들 API 개발할 때 이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ODBC API 이것은 DBMS 접근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각각의 DBMS 회사가 그 ODBC API 규칙에 따라서 펑션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MS SQL은 MS SQL ODBC 규칙에 따라서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ODBC 드라이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ODBC API 규칙에 따라서 만든 구현한 이런 C++ 라이브러리를 ODBC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당연히 오라클은 또 오라클 나름의 ODBC API 규칙에 따라서 만들었겠죠. 구현했겠죠. 오라클 ODBC 드라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인 경우는 제어판에서 관리 도구로 가시면 이렇게 ODBC 드라이버가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뭐 SQL 서버 드라이버라든가 텍스트 드라이버, 비주얼 폭스 프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목록에 보이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떡합니까? ODBC 드라이버를 쓰게 되면 DBMS 종속에서 탈피할 수가 있죠. 즉, 자, 이렇게 각각 DBMS에서 제공해주는 ODBC 드라이버를 애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데 당연히 어떡합니까? DBMS 전용 AP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통 API를 쓰는 거기 때문에 표준 API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DBMS를 프로그램 한 번 개발로 다양한 DBMS를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ODBC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ODBC가 다이렉트로 DBMS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ODBC 드라이버에서 벤더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 보통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벤더 API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ODBC API를 경유해서 호출하는 식이 되니까 호출 단계가 일종의 추가된 거죠. 따라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ODBC는.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DBMS 접속해야 되는데 이 ODBC API는 뭡니까? C++로 되어 있잖아요. 자바에서 호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ODBC API를 호출할 수 없죠.
당연히 C++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JDBC만의 API를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JDBC, 뭐 약자죠? Java Database Connectivity. 뭐 ODBC, 이 유사죠. 즉,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DBMS 접속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것입니다. 자, JDBC 하면 JDBC의 그 드라이버의 4가지 종류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JDBC 타입 1 드라이버. 얘는 일종의 어떻습니까? JDBC 타입 1 드라이버는 JDBC API 규칙에 따라서 만든 일단은 라이브러리죠. 자, 얘는 ODBC API를 내부적으로 호출해요. 따라서 기본 특징을 보면 JRE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따로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습니다. ODBC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렇지 않아도 ODBC API를 호출하면 또 얘가 내부적으로 밴드 API를 호출하기 때문에 느리다 했잖아요. 그런데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느리죠. 그러나 유용한 면도 있어요. 뭐냐면 엑셀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접근할 때 이 타입 1 드라이버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JDBC 타입 2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타입 2 드라이버는 이 각각의 DBMS 회사에서 제공해준 드라이버입니다. 얘는 벤더 API를 호출합니다. 따라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JDBC API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가지고 호출하게 되면 얘는 내부적으로 밴드 API를 호출하고, 밴드 API는 당연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뭡니까? DBMS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DBMS와 통신하겠죠. 그래서 이 타입 2 드라이버의 특징은 뭐냐면 ODBC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밴드 API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별도 다운로드 필요합니다. 이거는 JRE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각각 DBMS 회사에 가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ODB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타입 1 드라이버보다 빠릅니다. 얘는 네이티브 API를 호출한다는 거죠. 자, 타입 1이나 타입 2 둘 다 JDBC 드라이버가 ODBC나 또는 밴더 API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ODBC나 밴더 API 둘 다 뭐로 만들어집니까? C나 C++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순수한 자바 이 코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JNI를 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네이티브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C 펑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자, 타입 3 드라이버는 넘어가겠습니다. 타입 4 드라이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 4 드라이버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타입 4 드라이버로 호출하면 이 타입 4 드라이버는 MS SQL 또는 오라클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DBMS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DBMS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얘도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해요. JRE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BMS에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얘는 C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를 뭐라 그러냐? 퓨어 자바라 그럽니다. 예, 좋아요. 우리 이제 그 실습 예제에서는 MySQL 타입 4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할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MySQL 타입 4 JDBC 드라이버를 호출하면 이 드라이버에서는 MySQL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MySQL DBMS에 접속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DBMS와 JDBC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4장 책을 보시면 수업 준비에 부록2 JDBC와 데이터베이스 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부록을 뒤지셔가지고 그 부록 내용 꼭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 두 번째 부록3 MySQL DBMS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전에 강의 있죠. 이전 강의 초반에 MySQL 설치하고 그죠? 간단하게 테스트까지 끝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MySQL 구축 안 된 분들은 이전 강의를 통해 가지고 MySQL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